안녕하세요. 놀이코딩 수학 3급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활동은요. 바로 몇 번의 추측이 필요할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몇 번의 추측이라고 하는데요. 자, 추측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오늘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바로 컴퓨터가 무언가를 찾고 또는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결정 트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결정 트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을 좁혀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컴퓨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예와 아니오를 통해서 점점 정답을 찾아가는 그 횟수를 줄여간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예와 아니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시각화하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 결정 트리와 매우 비슷하지만 또 컴퓨터가 어떻게 검색해 나가는지 그 알고리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추측이 필요할까라는 건데요. 컴퓨터가 정보를 찾는 방법,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일단 관찰하게 됩니다. 학생들은요, 수학 문제를 볼 때 이 수학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장 고민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를 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이 스스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짜는 과정, 그 부분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잘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혀 보고 학생이 스스로 풀어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고 계속 똑같은 서술형 문제만 풀고 학생들에게 이 지면상에 나와 있는 읽고 푸는 문제만 연습한다면 학생들은요, 흥미를 어느 순간 놓아버리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언플러그드 방식으로도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나중에 배울 코딩으로도 함께 해보면 학생들은요, 문제만 보고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스스로 학생들이 연습하게 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또 작은 논리적 단계로 분해하고요. 이 분절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함께 오늘 할 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6개의 집이 있습니다. 6개의 집 중에 친구가 어느 한 집에 있어요. 자, 몇 번의 방문으로 우리가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번의 추측이 필요할까요? 정말 운이 좋다면 우리가 선택한 집에 그 친구가 있을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의 추측만으로도 친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요, 바로 어떻게? 이 5집을 모두 다 간 다음에 마지막 집에서 친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미 5번의 추측을 다 써버리고 마지막 추측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집의 수가 6개, 이 말은 곧 무엇이냐? 검색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추측 횟수가 3.5라는 건요, 이러한 활동을 아주 많이 했을 때 운이 좋은 경우, 그리고 운이 아주 나쁜 경우까지 모두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바로 세 번이 좀 넘는 추측을 했을 때 친구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소 추측은 바로 우리가 단 한 번에 이걸 찾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반 정도가 좀 넘어갑니다. 검색해야 할 집의 개수가 6개라면 바로 평균 횟수가 3.5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검색해야 할 이 개수가 훨씬 더 많다면 우리는요,
평균 추측 횟수도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땐 금방 나오겠지만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학생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면 좋겠죠. 자,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인 활동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카드 찾기 게임으로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준비해 주실 건데요. 15장의 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일렬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또는 그냥 동물 그림이 있어도 돼요. 하지만 앞면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숫자들이 써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한 명이요, 카드를 선택해서 뒤집어서 이 카드의 숫자가 무엇인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요, 바로 학생은요, 이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할 때 그냥 확인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중에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미 토큰이나 구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바로 학생들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카드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교사가 뭐 10번 정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10번이다 라는 거는 보통 나 기회가 10번인데 기회 한 번 썼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이 기회를 표시해 줄 수 있는 토큰 또는 구슬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이 하나씩 놓으면서 나 기회 한 번 썼어요. 기회 한 번 쓰면서 카드 뒤집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고 추측마다 하나씩 내도록 하고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 바로 숫자 4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카드가 지금 15장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숫자 4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13장의 카드를 뒤집고 나서 14장의 카드를 뒤집고 나서 마지막에 4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6집을 가는 그 추측, 6집에서 친구를 찾는 그 추측과 비슷한 활동을 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바로 숫자 4를 찾으면 게임이 끝나버리고요. 틀리면 그 카드를 치울 거예요. 카드를 치우고 학생은 토큰 하나를 지불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큰 하나를 지불한다는 거는 바로 기회 하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추측의 기회가 줄어든다. 자, 그리고 모든 토큰을 잃어도 사실 계속 진행하면 돼요. 10번 안에 찾으면 학생이 이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기는 건데요. 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평균 추측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몸소 체험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카드를 하나 선택하고 카드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한다는 거는 그 카드가 아니면 그 카드를 어떻게 제외시켜 놓는 거죠. 자, 제외시켜 놓고 이 과정을 계속 학생들과 반복해 보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토큰 10개를 다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토큰을 별로 안 쓰고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 추측을 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지 그걸 학생들과 몸소 경험하면서 컴퓨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코딩의 개념이 순차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순차 검색이라 하면 컴퓨터가 어떠한 정보를 찾아낼 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나서 다시
제외시키고 이건 아니구나 또 확인한 다음에 제외시키고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차 검색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학생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건데요. 보통 데이터 검색할 때 이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자, 우리가 언플러그드 활동할 때 선생님들께서 항상 놓치시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랑 즐겁게 경험은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언플러그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활동을 프로그래밍으로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순차, 반복,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조건을 선택할 때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선택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을 심어주셔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즐겁고 단순히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 즐기다 보면 그 부분이 약해져요. 이게 바로 언플러그드 활동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활동을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사고력은 무엇이냐? 바로 컴퓨터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걸 늘 요약해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예측해 보는 건데요.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거였죠. 알고리즘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 또는 내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낼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정도 기회가 또는 이 정도의 추측을 내가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접근하는 거와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보드게임 같은 걸 해볼 때 학생들이 최적의 전략을 찾아가면서 이 기회를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게 안 되고 저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가는 아이와 무작정 생각 없이 그냥 나의 계획 없이 아무거나 선택해 보는 아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함께 예측해 보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검색 시간도 2배 길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카드를 제외했어요, 사실. 15장에 1부터 15까지 적혀 있는 이 숫자 카드를 보고 여기서 숫자 카드를 보고 여기서 4를 찾아내는 거였는데 학생들마다 자기가 선택한 카드를 보고 이 카드가 아니네 라고 하면 그 카드를 빼놨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빼놓지 않고 그대로 두고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고 추측 횟수가 더 많아진다. 그게 바로 어떻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하고 다시 그 카드를 제외하지 않고 다시 놓는 방식은요. 컴퓨터 상에서도 영원히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하느냐, 그 카드를 다시 놓고 또 우리가 추측하느냐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력 매칭 게임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억력 매칭 게임. 자, 최소 2명의 학생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짝 맞추기 카드 세트예요. 보통 짝 맞추기 카드 세트 뭐 숫자와 동물을 맞추셔도 되고요. 똑같은 동물 한 쌍씩 만든 카드들 가지고 다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통 언플러그드 게임 활동을 하다 보면요. 숫자 카드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숫자 카드 한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기억력 매칭 게임,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억력 매칭 게임을 첫 라운드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카드를 뒤집어서 배치합니다. 자,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게 바로 첫 라운드는요. 보통 카드를 어떻게 해요? 2장의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만약에 10장이다. 그러면 10장은 사실 너무 쉽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카드 개수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카드를 두고 학생들이 한 장씩 뒤집어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짝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변형 규칙을 도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짝 맞추기 카드 게임입니다. 자, 어떠한 변형 규칙을 도입할 거냐면 이제는 노트를 줄 거예요. 노트를 주고 확인한 카드의 위치랑 그림을 기록하게 합니다. 보통은 어딘가에 쓰지 않도록 하는데요. 바로 노트를 주고 이 위치와 그림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요. 카드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10장의 카드만 가지고는 이 게임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카드의 개수를 두고 그리고 나열한 다음에 변형 규칙을 도입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사의 멘트가 중요하겠죠. 우리 뇌는요, 컴퓨터처럼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의 방법을 지금 어떻게? 노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떤 카드가 어디 있는지 기록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컴퓨터처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시면요. 아이들은 여기서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가치도 알 수 있죠. 자, 기록이라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록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해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기록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이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컴퓨터도 그 오류를 해결할 때, 오류를 찾아서 해결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오류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컴퓨터 코딩에서는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이 디버깅도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요. 기록하면서 우리도 컴퓨터처럼 더 빨리 카드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효율성도 같이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비교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엇을 비교하냐면 노트 사용 전후의 이 게임 완료 시간 그리고 시도 횟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기록했으니까 기록했을 때의 결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얼마만큼이나 내가 많은 짝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게임을 끝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시각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빨라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써보고 기록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몸소 이러한 개념을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확장 활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메모리를 제한하는 활동. 이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딱 5개의 카드 위치만 기록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아이들이 여기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기 좋은 부분들은요,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카드를 많이 나열해 놓는데 이 복잡한 가운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할 때 이 정보의 선별성,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선별해서 학생들이 기록할 수 있고요. 또 팀끼리 할 경우에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게 유용한지 아이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이거는 내가 외울게. 너는 바로 이 가운데를 적어. 5개만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외우기 힘든 부분들을 적자라고 아이들끼리 소통하고요. 팀 경쟁도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기록 전략을 사용하는 팀 간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기록을 하라 그러면 어떤 아이가 카드를 다 그리고 있어요. 카드를 다 그려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글씨 쓰고 이렇게 천천히 기록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이 위치를 바로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서 또 기록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자, 어떤 기록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아이들끼리 서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모두 다 그리고 있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우리 이렇게 그려서 빨리빨리 체크하자. 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억력 매칭 게임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변형 규칙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을 변형시켜서 훨씬 더 많은 수학적 사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칙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좀 더 풍부한 게임으로 수학적 영역과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들도 많이 알아두시고 이 게임을 또 그냥 한 차시로 모두 다 끌고 가시는 것보다 분절적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곳에 요소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